비행기에서 내리려던 순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그 가방 열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사위와 가방을 바꿨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는 인천공항 세관 조사실이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벽과 플라스틱 의자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65살 이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검은색 여행용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고 있었어요. 세관 직원 2명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정희의 마음은 벌써부터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자신이 왜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가방 속에서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32살 딸 은지가 어머니 옆에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은지는 어머니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가 별도 조사를 받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멀찍이 서 있던 사위 김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6살의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손에 식은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가방 깊숙한 곳을 뒤지는데 갑자기 손에 딱딱한 뭔가가 만져졌어요. 그건 분명히 자신이 넣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포장지에 쌓인 알 수 없는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이 즉시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관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정희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절대 넣지 않은 물건이 자신의 가방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건 넣은 적이 없어요. 정희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세관 직원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변명을 수없이 들어봤거든요. 어머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은지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이런 일에 연루될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은지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믿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증거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기억나지 않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건조하고 차가웠어요. 은지는 남편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당신도 어머니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은지가 남편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세관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보안팀 연결해 주세요. CCTV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찍힌 영상도 모두 있거든요. 세관 직원의 말에 민호는 더욱 초조해했어요. 그는 시계를 또다시 들여다보며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사위의 이상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호야, 괜찮아? 정희가 사위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회피하려 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해일 거예요. 민호가 겨우 한마디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은지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민호 오빠, 뭔가 알고 있으면 말해봐요. 어머니는 정말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민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의 침묵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관 직원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네, CCTV 영상 준비됐다고 하네요. 특히 비행기 착륙 직전 영상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어요.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걸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된 건 그저 평범한 가족여행이었어요. 정희는 딸과 사위와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공항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비행기 안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희는 사위 민호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성실하고 점잖은 남자라고 생각했고 딸을 잘 돌봐주는 좋은 남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정희 가족에게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민호는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걸까요? CCTV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 걸까요? 닷새 전 정희의 작은 아파트는 여행 준비로 분주했어요. 거실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정희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65살이 되도록 해외여행이라곤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그녀에게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레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여권은 챙기셨죠? 은지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물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첫 해외여행이 완벽하길 바라는 마음에 며칠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응, 가방에 잘 넣어뒀어. 3번이나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여권을 가방 안쪽 지퍼 포켓에 소중하게 보관해뒀습니다. 난생 처음 받은 여권을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실 한쪽에서는 민호가 노트북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는 회사 해외 영업부 과장으로 일하면서 출장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여행 준비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민호 오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은지가 남편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민호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 좀. 출발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민호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고 건조했어요. 은지는 남편이 요즘 들어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걱정되긴 했어요. 정희는 사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민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말수도 줄어들고 가족 모임에서도 자주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과묵한 성격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민호야, 회사 일은 여행 다녀와서 하면 안 될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거든요. 네, 어머니. 곧 정리할게요. 민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그는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민호가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은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곧 출발해야 하는데. 전화 받을 게 있어서. 금방 올게.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나갔어요. 아파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지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행 전 마지막 업무 정리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민호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특히 아내는요.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은지가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은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남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사람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편이었거든요. 이번 여행으로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오빠도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니까. 은지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이번 가족여행이 모든 걸 좋아지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민호가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준비 다 됐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챙겼어요. 어머니 가방도 확인했고요. 그때 정희가 자신의 가방을 들어 올리려다가 휘청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호가 재빨리 다가와서 정희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나이 들어서 힘이 없네. 정희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민호는 가방을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공항에서도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민호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와 은지는 그저 사위의 친절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렇게 효자라니 정말 고마워.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민호를 정말 좋은 사위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공항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은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잠그면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돌아올 때는 얼마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올까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여행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지 6시간이 지났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조용히 날아가고 있었고 승객들 대부분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도 창가 자리에 기대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신기하긴 했지만 긴 여행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가운데 자리에서 기내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첫 해외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착하면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통로 쪽에 앉은 민호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착륙까지 1시간 정도 남았다는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어요. 승무원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민호가 지나가던 승무원을 불러 세웠어요. 승무원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착륙 준비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으세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지는 않고 기내 복도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대부분 잠들어 있다는 걸 확인한 후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승무원은 그런 민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이 승무원은 1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을 봐왔거든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공항 보안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의심스러운 행동에 더욱 민감했어요. 민호가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서연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꾸만 머리 위 수화물 보관함을 올려다보는 것도 이상했고 손을 떨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거든요. 착륙 30분 전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이 소리에 정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 벌써 도착하나 보네. 정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구름 사이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 풍경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은지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편안하게 잤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착륙 전에 수화물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어요. 은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정리해야 해요? 아직 시간 있는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 도착하면 바쁠 거고.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머리 위 수화물 보관함을 열었어요. 정희의 검은색 가방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오면서 잠깐 다른 곳을 둘러봤어요. 승무원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통 승객들은 착륙 직전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정희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뭐 하는 거야, 민호야? 정희가 물었어요. 민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약 챙겨드리려고요. 착륙하면 기압 때문에 어지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 고마워. 정희는 사위의 세심함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손이 가방 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약을 찾는 것 치고는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때 민호가 재빨리 무언가를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그 동작은 정말 빨라서 정희나 은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지켜보던 승무원 서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약 찾았어요. 민호가 작은 약통을 꺼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그런데 괜찮아?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 타면 좀 어지러워서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 지퍼를 재빨리 닫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다시 머리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갑자기 승무원 서연이 다가왔어요. 민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겠어요.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민호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고 천천히 수화물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방의 무게와 모양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승객을 계속 주의 깊게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착륙 10분 전입니다. 좌석을 바르게 하시고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드디어 도착이에요. 설레지 않으세요? 정말 꿈만 같네. 내가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갈 줄 몰랐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민호는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착륙까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거든요. 승무원 서연은 착륙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민호를 지켜봤어요. 10년 넘게 쌓인 경험으로 볼 때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방을 만지작거리던 그 순간의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착륙하면 보안팀에 연락해봐야겠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녀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재빨리 일어나서 수화물을 내리려 했어요. 어머니 가방 제가 내려드릴게요. 민호가 서둘러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승객분들께서는 차례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수화물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의 말에 민호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은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서연의 예리한 눈빛이 자신을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과연 민호가 가방에 넣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승무원 서연의 의심은 현실이 될까요? 외국 공항의 입국장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여러 나라 언어가 뒤섞여 들리는 소리에 정희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수암을 찾는 곳이에요. 은지가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안내했어요.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와, 정말 크다. 우리나라 공항보다 훨씬 넓은 것 같네. 정희의 목소리에는 신기함이 가득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풍경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민호는 앞서 걸어가며 수암을 찾는 곳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서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민호 오빠, 왜 그렇게 서둘러요? 은지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민호는 잠깐 멈춰서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냥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어서요. 비행기 타느라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좀 천천히 가요. 어머니 따라오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은지의 말에 민호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늦췄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급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벌써 많은 승객들이 자신들의 가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여행 가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방은 언제 나올까?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은지가 수화물표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비행기에서 봤던 승무원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민호 일행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팀이죠? 저는 김서연 승무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착륙한 K편에서 좀 이상한 승객을 봤어요. 착륙 직전에 수화물을 이상하게 만지작거렸거든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인 가족이에요. 30대 남자가 노부인의 가방을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넣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한편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가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초조하게 기다리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내 가방이다. 정희가 기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검은색 여행 가방이 벨트 위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머니. 민호가 재빨리 나서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가방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넣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정희가 고맙다고 말했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가방을 재빨리 카트에 올려놓았어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우리 가방도 나왔네요. 은지가 자신과 남편의 가방을 찾으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짐을 다 찾았으니 출구로 향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수암을 찾는 곳에 있어요. 그 가족 말이에요. 서연은 멀리서 민호 일가족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민호가 정희의 가방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출구에서 확인해 보겠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민호 일가족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고 이번에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카트를 밀며 출구로 향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빨랐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왜 그렇게 서둘러? 관광도 하고 가야지. 정희가 주변을 구경하고 싶어 했지만 민호는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어머니, 호텔에 짐 맡기고 나서 구경해요. 지금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민호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은지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오빠, 정말 괜찮아요? 아까부터 계속 불안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해외 나오면 항상 좀 그래. 민호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계속 났거든요.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공항 직원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희와 은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물었어요. 공항 직원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례 검사입니다. 몇 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그때 뒤에서 서연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공항 직원에게 뭔가 말을 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분이 비행기에서 저희를 담당했던 승무원님이에요. 정희가 서연을 알아보며 말했어요.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행 중에는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의 말에 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민호는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왜 승무원이 여기까지 따라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비행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공항 직원이 물었어요. 서연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착륙 직전에 승객 한 분이 수화물을 조금 이상하게 다루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희와 은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화물을 이상하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서연과 공항 직원은 민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방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한 검사일 뿐이에요. 공항 직원의 요청에 정희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민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공항 한쪽에 마련된 간이 검사대에서 정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공항 직원 2명이 그녀의 가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고 서연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모든 게 너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계속 식은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정례 검사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항 직원이 정희에게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가방 안의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이 가방 바닥 부분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 사이사이를 꼼꼼히 뒤지더니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물건이 만져진 거예요. 잠깐요. 공항 직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포장지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게 뭔가요? 은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도 그 물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넣지 않은 물건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은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이런 거 넣은 적 없는데. 공항 직원이 그 물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항 직원이 정희에게 물었어요. 정희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건 절대 넣지 않았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멀리 서 있던 민호를 향해 시선들이 모였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분이 이 가방을 만지는 걸 봤어요. 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이 어머니 가방에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착륙 직전에 이분이 노부인의 가방을 열고 뭔가 넣는 걸 봤어요. 서연의 증언에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도 사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그런 거야? 정희의 질문에 민호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 오빠 대답해봐요. 은지가 남편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보안팀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무전기 너머에서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민호야, 제발 말해봐. 정말 너가 한 거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는 사위를 믿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저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민호의 대답에 은지는 실망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요. 승무원님이 직접 봤다고 하잖아요. 은지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진정해. 정희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은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은지의 절규에 정희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 꿈꿔온 첫 해외여행이 이런 악몽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보안팀장이 나타났어요.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더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보안팀장의 말에 민호는 더욱 떨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호 오빠. 은지가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팀장이 제지했어요. 죄송하지만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안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희가 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진실이 밝혀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희 자신도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위가 자신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호가 보안팀과 함께 별도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와 은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행복했던 가족여행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어 버린 거였습니다. 과연 민호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정희 가방에서 나온 그 물건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별도 조사실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형광등만 있는 삭막한 공간이었어요. 정희와 은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조사관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민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보안팀장의 질문에 민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CCTV 영상 준비됐습니다. 직원의 말에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CCTV요? 무슨 CCTV를 보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도 보안 카메라가 있어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보안팀장의 설명에 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정말 숨길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직원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비행기 앞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착륙 3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보시겠어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가방이 있는 수화물 보관함을 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저게 민호 오빠네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 속 인물이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민호가 정희의 가방을 내려서 열고 뭔가를 안에 넣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가방을 다시 닫고 수화물 보관함에 넣는 장면까지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안팀장이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호야. 정희가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호가 드디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오빠가 한 거예요? 은지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은지의 절규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경찰서에 연락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무전기 너머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요? 왜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은지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어요. 보안팀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짐에 불법 물건을 넣는 건 중대한 범죄 행위예요. 더 이상 공항 보안팀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정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위가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민호야, 대체 왜 그런 거야?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원한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정희의 질문에 민호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민호의 고백에 은지가 깜짝 놀랐어요. 빚이요? 무슨 빚이 그렇게 많다고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도박으로 잘못 손을 댔어요.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해서. 민호의 말에 은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도박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도박이라고? 언제부터?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씨죠? 경찰관이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식 조사가 필요해요. 경찰관의 말에 은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어요. 은지의 변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그만해. 정희가 딸을 말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민호가 경찰관과 함께 조사실을 나가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야, 미안해. 민호의 마지막 사과에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희는 딸을 안아주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은지가 어머니 품에서 울며 말했어요. 정희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현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조사실에 정희와 은지만 남겨졌어요. 보안팀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해요. 피해자이긴 하지만 절차상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봐서. 은지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
정희가 딸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 꿈꿔온 가족여행이 이런 악몽으로 끝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과연 민호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정희와 은지는 이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조사실에 정희와 은지만 남겨진 지 1시간이 지났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정희는 멍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은지가 뒤늦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도 그래, 은지야. 꿈이었으면 좋겠어.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차가운 조사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마음속으로 계속 자문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신이 민호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도박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다니요. 그동안 자신은 대체 뭘 보고 살았던 걸까요? 요즘 들어 이상하긴 했어. 전화를 자주 받더니 나가서 통화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은지는 그동안 놓쳤던 신호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 빚 때문이었다니요. 은지야, 너가 자책할 일이 아니야. 정희가 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희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처음 은지를 데려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딸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가면이었다니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아니면 민호가 정말 잘 숨긴 건가? 정희는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가족인데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보안팀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안팀장의 말에 정희와 은지가 긴장했어요. 또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는 건가요? 김민호 씨가 이런 일을 처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안팀장의 말에 은지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 조사 결과 비슷한 수법으로 몇 차례 더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다만 이전에는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 말을 듣고 은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민호 씨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하던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안팀장의 설명을 듣고 정희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다니요. 정말 나쁜 놈이네. 어떻게 그런 짓을. 정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평소에 욕을 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만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습적이었다니요.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지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말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지야, 일단 정신 차리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정희가 딸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자신도 힘들었지만 딸이 더 걱정됐거든요.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가방에 넣어두신 물건들이에요. 조사가 끝나서 돌려드리려고 해요. 직원이 정희에게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정희가 받아서 열어보니 자신의 옷가지들과 함께 뭔가 익숙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정희가 그 물건을 꺼내며 놀랐어요. 그건 은지가 여행 전에 선물로 준 스카프였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드린 스카프 아니에요? 은지도 그 스카프를 알아봤어요. 어머니의 첫 해외여행을 기념해서 특별히 산 선물이었거든요. 그래, 너가 예쁘다고 해서 이번 여행에 꼭 가져가려고 했는데. 정희가 스카프를 만지며 말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니요. 은지도 그 스카프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악몽이 되어버렸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호 오빠를 잘못 봤어요. 은지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정희가 딸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에 대한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곧 정식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한국으로 귀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희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배신감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됐거든요. 국제범죄라서 처벌이 꽤 무거울 거예요. 게다가 상습적이었다면. 보안팀장의 말에 은지는 더욱 절망했어요. 남편의 인생도 자신의 인생도 모든 게 망가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스카프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 작은 선물이 지금 자신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었거든요. 딸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과연 이들에게 마지막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희와 은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경찰관이 민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은지야. 민호가 아내를 보며 힘없이 불렀어요. 은지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민호 오빠. 은지가 일어서려 했지만 경찰관이 제지했어요. 죄송하지만 접촉은 제한됩니다. 경찰관의 말에 은지는 주저앉았어요. 정희는 사위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씨 조사 결과 여러 건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소 5건 이상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출장을 이용해서 말이죠. 경찰관의 말에 은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2년 동안이라니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은 남편이 성실하게 일한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5건이나요? 정말 그렇게 많이.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왜 이런 짓을 계속한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을 거였습니다. 사과는 됐고 이유를 말해봐. 왜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어? 정희의 질문에 민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빚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잃으면 또 해서 본전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잃기만 하니까 민호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박의 무서움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정희가 분노를 참으며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박을 했어요.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민호의 말에 은지가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요? 나한테도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가 화를 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조용하고 온화했던 그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은지는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수갑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가족한테 말하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은지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고 이런 끔찍한 선택을 했다는 게 더 서러웠거든요. 은지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요? 왜 말할 수 없었어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너가 실망할까봐. 그리고 헤어지자고 할까봐. 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은지는 더욱 울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했다니요. 그래서 어머니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은지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찰관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해요. 민호가 조사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은지야. 정말 미안해. 민호의 마지막 사과에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거든요. 민호 오빠. 은지가 남편을 부르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행복하게 살아. 민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그리고 경찰관과 함께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은지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은지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말했어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야, 울지 마. 이제 끝났어. 정희가 딸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귀국 절차를 밟으실 수 있어요. 피해자이시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희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남편 때문에. 은지가 다시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보자. 정희의 말에 은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자신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머니. 이제 저희끼리 잘 살아봐요. 은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정희의 말에 은지도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어머니와 딸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정희와 은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호가 경찰에게 끌려간 지 2시간이 지났어요. 조사실은 이제 훨씬 조용해졌고 정희와 은지는 마지막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민호 씨는 내일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에요. 보안팀장의 말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언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정희가 물었어요.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오늘 밤 비행기로 출발하실 수 있어요. 항공사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기로 했거든요. 보안팀장의 설명에 정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비행기에서 봤던 승무원 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정희와 은지는 그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승무원님, 정말 고마웠어요. 승무원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은지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비행기에서부터 김민호 씨 행동이 정말 이상했어요. 서연의 증언이 시작됐어요. 정희와 은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계속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승객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서연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착륙 30분 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고 하시더니 실제로는 가지 않고 복도를 서성거리셨어요. 서연의 말에 은지가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지켜봤죠. 10년 넘게 승무원 일을 하면서 이상한 승객들을 많이 봤거든요. 서연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가방을 만지는 장면이었어요. 서연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가방을 열고 뭔가를 넣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약을 찾는다고 하셨지만 손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때 민호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맞아요. 보통 승객들은 착륙 직전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특히 다른 사람 가방을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서연의 말에 은지는 남편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설마 이런 일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착륙하자마자 바로 보안팀에 연락한 거예요. 서연이 자신의 신고 과정을 설명했어요.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승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정희가 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승무원님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범죄자가 될 뻔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좀 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공항 보안팀과 함께 일한 적이 있어요. 서연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그때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 말이에요. 은지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않거든요. 서연의 설명에 정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사위를 완전히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승무원 교육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가르쳐요.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고요. 서연이 자신의 전문성을 설명하며 말했어요. 김민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착륙 직전에 가방을 바꿔치기 하는 건 흔한 수법이거든요.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왜 하필 착륙 직전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승객들도 정신없고 승무원들도 착륙 준비로 바쁘고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연의 설명에 은지가 감탄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해도 CCTV는 속일 수 없어요. 요즘 비행기에는 거의 모든 곳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서연이 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보안팀장이 서연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서연 씨 덕분에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이분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발각됐다면 훨씬 복잡해졌을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다행히 여기서 해결됐네요. 그런데 김민호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제범죄라서 처벌이 꽤 무거울 것 같아요. 게다가 상습적이었다면 더욱 그렇고요. 보안팀장의 말에 은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남편이 벌 받는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은지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잘 극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또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꼭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정희와 은지는 감동했어요. 이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승무원님,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지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정희와 은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희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은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변호사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은지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소식이야? 네, 1심 판결이 나왔대요.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이라고 해요. 은지의 말에 정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범행이 아니었는데도 초범으로 인정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은지야, 넌 어떻게 생각해? 정희가 딸에게 물었어요. 은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은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민호 오빠도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정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불쌍하다고? 네, 도박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그런 선택을 한 거고요. 은지의 말에 정희는 사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은지가 덧붙여 말했어요.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정말 대견해. 정희의 말에 은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요. 은지의 말에 정희는 뿌듯했어요.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혼할 거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은지의 결정에 정희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래, 너가 결정한 일이니까 어머니는 지지할게. 정희의 말에 은지가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이사해 와도 될까요? 당분간 혼자 살기가 좀 그래서요. 은지의 부탁에 정희는 기뻐했어요. 당연하지. 엄마야 얼마나 좋겠어. 딸하고 함께 사는 게 꿈이었는데. 정희의 말에 은지도 밝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사 준비 시작할게요. 좋아, 엄마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참 어머니, 이거 드려야겠어요. 은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건 그 스카프였습니다. 그 끔찍한 날에 정희 가방에서 나왔던 바로 그 스카프요. 이걸 왜? 정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은지가 스카프를 정희의 목에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께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의미로요. 은지의 말에 정희는 감동했어요. 그 스카프에는 이제 슬픈 기억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딸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은지야. 정말 예쁘다. 정희가 스카프를 만지며 말했어요. 은지가 거울을 가져와서 어머니께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어울려요. 거울 속 정희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은지야, 우리 이번에 정말 여행 가볼까? 정희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이요? 또요? 응, 이번에는 정말 즐거운 여행으로. 그때 제대로 못 봤잖아. 정희의 제안에 은지도 관심을 보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국내 여행으로 해요.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 좋지. 엄마도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때 승무원님한테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은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희도 동감했습니다. 그래,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 항공사에 문의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편지라도 써서 전해달라고 하면요. 은지의 제안에 정희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 꼭 감사 인사드리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정희와 은지는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요. 은지가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정희의 말에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통해 정희와 은지는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갖게 됐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정희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이제 이 스카프는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어머니 사이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희와 은지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니까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의 힘은 그런 어려움마저도 함께 이겨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어머니와 은지처럼 말이에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